조상훈의 뉴스 픽. 지난 12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 승객들은 물론이고 법인 택시 기사들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 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부처 등 6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기초연금 후퇴 논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관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 우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부 좌편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이 아닌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오유 운영자 이모 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베스트 테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작년 9월 시사 게시물 반대 클릭을 하루 5건으로 제한하자 시사 게시판이 아닌 요리 연예 게시판에서 2, 3일 지난 글에 추천 클릭을 해 베스트 게시판을 도배하는 형식으로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최근 남북 간 삼통 문제 협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상황과 이에 따른 외국 기업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당초 남북 간 합의한 설명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지난 11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효성그룹의 탈세 분식 회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 위해서 회계장부, 재무자료 등의 관련 압수물과 국세청 세무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전가하는 대신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신고하는 등 1조 원 상당의 분식 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TV 방송 뉴스가 권력에 장악당하고 나서 그들의 감시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면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이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벌써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실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현안을 집중 감시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양그룹 문제 요즘 한참 좀 시끄럽습니다. 예. 이 사태 때문일까요? 금산분리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좀 힘을 얻고 있죠? 예,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금산분리 문제로 지목하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를 통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산분리라는 것은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예. 현재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은산분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재벌그룹들이 은행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보험회사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캐피탈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은행은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은산분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어떤 금융권 자체와 산업자본 간의 금산분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상당수의 이 국내 대기업이 이미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에 서로 상호 출자, 그러니까 주식을 서로 가지고 있고 서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금산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금융계열사가 기업 집단 내에 부실 계열사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실 위험이 기업 집단 그 전체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자금을 활용해서 재벌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 사금고의 역할을 하게 될 우려도 크고요. 예. 동양그룹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 금산분리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 두세 달 정도 전서부터 재계의 반발, 또 정부에서도 이제 경제활성화 분위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논의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연 논의가 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네. 이 정도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 아닌가요? 이번에 그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전체 개인 사업자 거의 한 4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예. 이 사람들 가운데 22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월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월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한 215만 명 정도 됐어서, 재작년보다 5만 명 가량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게다가 이 전체 개인 사업자 가운데 한 4% 정도인 15만 명 가량은 아예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예. 이 자영업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거나 좀 단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자기 자식을 대학교에 보낸 이유는 장사 이런 자영업자를 하는 것보단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쟁이가 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90년대 외환위기 전에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의 수가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이후에 격리해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들이 명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생계난에 몰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이나 그동안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치하고라도 이렇게 정리해고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했다라고 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거기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에 오히려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중년, 고령 실업이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끼리의 출혈 경쟁으로 오히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뭔가 대책을 좀 내놓거나 지원책을 내놓을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매년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5천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 것 같지만 이거를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1만 명 정도가 다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예. 한 1만 명 정도가 대출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는 전체 자영업자 수 1%도 안 됩니다. 한 0.5%도 안 됩니다. 395만 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예. 네. 게다가 이렇게 돈을 대출해 주는 걸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영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기업에서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에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 동안 자원 배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 그 경제 안에 있는 돈들이 어떤 제조업이나 일단 실물 생산 경제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돈들이 정부하고 금융 쪽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쪽으로 다 유입이 되어버렸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다 아파트 밑에 돈들이 깔려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통계청 자료로 보면 자영업자 중에 70%가량은 그 부실 상태에 빠져서 언제 이렇게 파산 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심각성, 아마 동네에 치킨집 많이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좀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장사될까라는 걱정 저도 들던데요. 그렇죠. 예. 미국 상원과 하원 계속 지금 대치 정국인 것 같고요. 정부가 셧다운 된 지도 이제 2주가 넘어갔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협상 시한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정말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 뭐 이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부 셧다운이라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문을 닫고 임시 폐업, 임시 휴업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17일까지 미국 정부가 부채 상한 한도,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금액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예. 이 금액을 높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정부가 셧다운하기 전까지는 설마 그 예산안을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결렬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부채 상한 한도 협상도 이게 안심하고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 미국 재무부가 그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 전에 임시 방편을 해왔던 그런 대책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수중에는 현금 한 300억 달러 정도와 약간의 이후로 들어오는 세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의회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문제는 미국이 빚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미국이 빚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건 지난 수십 년간 지출이 세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돈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는 적은데 세금을 사용하는 거는 계속 버는 것에 초과해서 쓰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미국 하면 쌍둥이 적자 이야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생기는 게 경상수지 적자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생기는 게 재정수지 적자인데 이 두 가지 적자가 계속 몇십 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17년도에 처음으로 부채 한도를 법제화하였고요. 1962년서부터 지금까지 70번이 넘는 채무 상한을 상향 조정해서 현재는 미국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16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 한도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5월 달에 이 한도는 다 차버렸습니다.
16억 7천억 달러까지. 예. 그 이후로는 내야 되는 뭐 이자라든가 지출할 돈 같은 거를 어음이나 임시 방편으로 계속 막아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17일까지 다 그 연방 세무 상한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가 한 300억 달러 정도 현금하고 약간씩 들어오는 세입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서 좀 재무부나 이쪽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일부 전망이긴 합니다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정 채무 상황 이거 무시하고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다고 하는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지금 미국 국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이게 무시하고 이제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좀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승인 없이 발행된 국채를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미국이 빚이 많아서 더 이상 빚을 내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빚을 내겠다고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누가 믿고 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문제라는 거죠. 예.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부채 상한층의 협상이 결국 실패한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AP통신은 이 만약에 정말 부채 상한층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그 여파를 모른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도 국가 빚 한도를 시한에 올리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고 또 법정 상한 한도를 넘겨서 돈을 쓴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20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가 올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어쨌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버는 돈만큼밖에 돈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장 지출이 지금의 지출보다 32%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11월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지출이 한 1,700억 달러 이상 감소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고 가계 자산도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것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 소비도 또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대출금리는 오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모기지 이자율은 또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 가계 부동산들은 또다시 폭락하게 되고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그 여파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 AP통신의 이 전망이 좀 공포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그동안 독보적인 1위 자리 지켜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중국 자체 휴대폰 브랜드들 여기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하고 애플이 뭐 거의 독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국의 로컬 휴대폰 업체들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판매량도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올해 2분기 중국에서 삼성은 시장 점유율이 18% 가까이 되고 독보적인 일입니다. 그 뒤로는 뭐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이런 중국 업체들이 쭉 뒤를 잇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낮은 순위인 7위에 애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점유율은 5%가 채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중국 업체 중에서도 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샤오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샤오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13년도 상반기 영업 매출이 한 132억 7천만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이 급성장한 회사가 2013년도 8월 달에 자신들의 회사 가치가 뭐 100억 달러를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얼마 전에 MS가 노키아를 인수했는데요. 그때 노키아를 인수했을 때 낸 금액이 71억 7천만 달러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생 기업이 노키아보다도 뭐 30% 이상 더 그 자신들이 가치 있다라고 굉장히 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샤오미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을 좀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애플의 이제 카피캣이다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는데요.
특히 창업자인 레이진 CEO가 신제품 발표회에서 신제품의 특성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애플의 방식과 굉장히 좀 유사하고 또 신제품을 발매할 때마다 그 아이폰 하면 막 사람들 줄 서서 하는 것처럼 예. 붐이 일어나고 또 중국어로 이제 미펀이라고 불리는 두터운 팬층, 애플의 그 팬처럼 두터운 팬층이 확보돼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예. 샤오미라는 업체는 휴대폰에 이어서 뭐 그 애플의 스마트 TV처럼 셋톱 박스인 이제 샤오미 박스라든지 샤오미 TV를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오미의 CEO인 레이지는 중국의 잡스라고 불려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다가 온오프 라인으로 이제 판매 채널을 넓히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샤오미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뭐 백색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 업체들은 일단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예. 또 일본이나 미국의 다른 그 큰 외국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계속 도약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크래커 현상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전략을 이렇게 취할지를 좀 고민하고 그 일관되게 좀 그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연금 탈퇴 러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실제로 탈퇴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불가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국민연금이 올랐는데요. 오늘 한 번이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셨다면 국민연금 탈퇴 방법, 국민연금 이런 검색어 목격하셨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어떻게 탈퇴하는지 묻는 연락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탈퇴가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탈퇴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뭐 제가 알기로도 법으로 이게 국민연금은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은 탈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탈퇴가 가능한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전에 뉴스피드를 통해서 올 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증가했다 소식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주부 등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이런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더 속도 내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국민연금 탈퇴자는 365명에 달했습니다. 예. 이는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하루 평균 275명이 탈퇴한 것에 비해서 4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가 82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4.5배 수준입니다. 예. 기초연금 정부안을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연금제도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게 단지 우려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국정감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식 세계화, 뭐 이명박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이게 국감장에서 또 질타를 받았다고요? 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김윤영 여사가 적극 추진해서 영부인 프로젝트라고까지 불렸던 한식 세계화 사업 기억하시죠? 이 사업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정부가 인증한 공식 민간 전문기관 한식재단 설립했는데요. 이 한식재단이 방만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또 드러난 겁니다. 예.
뭐 국감에서 드러난 얘기겠죠. 엄청나게 비싼 식사들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대체 밥 한 끼에 얼마를 썼길래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가장 호화로운 식사부터 말씀드릴게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유럽에서 진행된 한식 가이드북 출판 기념회 사업 자리였습니다. 예. 이 사업은 20명 이하의 인원이 참여한 소규모 다가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 한식대단이 런던에서 8,987만 원, 파리에서 9,483만 원, 브뤼셀에서는 4,769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걸 1인당 비우는 걸로 환산을 하면 런던은 449만 원, 파리는 474만 원, 브뤼셀에서 238만 원 쓴 셈입니다. 2012년 1월에 개최한 마드리드 퓨전 한식 홍보 행사에서는 1인당 95만 원짜리 저녁 식사가 제공됐고요. 예. 올해 2월 열린 한식당 가이드북 출판 기념 이벤트에서는 1인당 270만 원 정도의 점심값이 지출됐습니다. 예. 1인당 한 끼에 270만 원. 뭐가 차려졌길래 이렇게 비쌌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금이 올려진 모양입니다. 금. 예.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있었죠? 네, 오늘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공판장에서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예. 국정원 심리전담팀 직원들이 오유 사이트에서 정치 및 선거 이슈 잠재우기 위해 연애, 요리 관련된 게시글에 찬성을 집중적으로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오유 운영자 이모 씨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씨는 1999년부터 오유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연예인들 뭐 스캔들이 터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거 뭔가 작용했다 이런 의혹 제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 및 선거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연예 요리 관련 글 이 찬성을 집중적으로 클릭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 오유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했다는 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담팀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베스트 게시판 첫 페이지를 시사 게시물과 전혀 상관없는 연애, 요리 등을 게시물로 뒤덮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선거 기간이어서 시사 게시판 글들이 베스트로 많이 등록되던 시기였는데요. 게시판 첫 페이지에 노출되면 네티즌들의 높은 관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시사와는 무관한 게시글들을 집중적으로 추천, 클릭한 것이라는 것이 이 씨의 설명입니다. 예. 이 씨는 댓글녀 김하영 씨가 오피스텔 사건 발생될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이런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는 대북 안보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씨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찬반 클릭은 종북 좌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베스트 테러 활동 현황을 정리해온 뒤 법정에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추측에 불과하다라면서 신중한 태도 보였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도 있군요. 네, 좀 뜬금없어 보이는 장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등장해서 네티즌들 경악하고 있습니다. 예. 초상화가 나타난 장소는 경주 불국사에서 진행된 신라 불교문화 영상 대제 봉행 무대였습니다. 이 행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신라 문화 행사 중 하나인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12일 경주 불국사 광장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 경주시장,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및 천여 명 정도의 수도승 신자들 참석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이 걸린 이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초상이 걸릴 법한데 이 초상만 걸린 건가요? 아니요. 신라인들의 초상화 4개가 함께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초상화가 걸린 인물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요. 예. 법흥왕, 율령을 만들고 불교 공인한 신라 23대 왕입니다. 김대성, 불국사 만든 신라 재상이고요. 표운대덕, 월산성림, 신라시대 승려입니다. 예. 참고로 이날 불국사 주지인 성타스님이 인사말에서 한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자면요. 오늘 영산제는 불국사를 창건하고 중창하신 선조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정과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대상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 이 얘기 되겠나요? 아마도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였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에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서울 시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12일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작 승객들은 요금만 올랐을 뿐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기사들은 산학금도 올라서 우리들이 득보는 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상우 사무국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서울시의 이번 택시 요금 인상 내용,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 요금이 2,400원이었었는데 600원이 인상이 돼갖고 3,000원으로 인상이 됐죠. 기본 요금이요? 네네. 예. 그리고 산학금은 한 25,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바뀌고 임금이 약간 올랐지만 예. 택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그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또 시계외 할증 제도가 부활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시계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갖고 서울에서 인천을 이제 가게 되면은 20%를 할증 요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벗어난 지역 을 운행할 때는 시계를 벗어나는 시점, 서울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요금을 20%를 더 할증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럼 도착하는 때까지는 20% 할증된 요금이 이제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시청에서 이제 택시를 탔다고 하면요. 예. 어디입니까? 저기 구로 지나갖고 그 부천 인계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그대로 3,000원으로 운행을 하고 서울을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3,000원에 20%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제 시계를 벗어나는지를 비교적 좀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예, 승객들이 뭐 서울을 벗어나는 거리 이 부분은 다 알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디지털 메타기니까요. 예. 디지털 메타기를 확인해도 시계 벗어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은 그 미터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좀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승객들 입장에서 요금 계산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은 요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좀 조금 걸릴 텐데요. 뒤에 이제 인상된 요금 적용하는 표가 있습니다. 차량 내에요. 이른바 조견표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견표라는 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갖고, 메타기에 5,000원이 나왔으면, 조정된 금액은 이제 600원이 올랐으니까요, 기본 요금이. 예. 거기에 반영된 금액이 있거든요. 요걸 확인하시면은 큰 문제 없겠습니다. 예. 저는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심야 할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심야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시를 벗어나는 경우요. 네. 이때는 이중으로 그러면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운행을 할 때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 할증이 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시외로 서울이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 이쪽으로 갈 때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선서부터는 다시 추가로 20%가 할증 요금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좀 택시 요금 인상 이 폭이 다른 분들보다 좀 체감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네네, 부담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예.
승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터기 조정 이게 꽤 시일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완료되기 전까지는 미터기 조정이 안 된 택시를 타는 게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예, 그 조견패대로 어차피 요금을 부과한다. 조견패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앞서 우리 이사무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택시 요금은 올랐지만 그 기사님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임금 이것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법인 택시 그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들께서 요금 인상 별로 반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마 그 법인 택시에 근무하는 택시 노동자들한테 물어본다면은 10명이면은 10명 전부 다가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예. 이유는 그렇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일단 좋은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택시 기사들에게는 또 이게 산학금 인상이 되거든요. 예. 산학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승객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평상시는 이제 택시를 탔을 때, 평상시대로 이제 탔는데 요금이 오르면 이제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승객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저희들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래서 실제로 택시 요금이 올라도 저희들이 총 매출액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산학금은 오르니까 택시기사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택시기사들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 택시의 경우 지금 하루 산학금이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한 11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수준으로 오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12시간 정도 운행해서 그 돈을 13만 원이나 13만 5천 원을 회사에 갖다 줘야 되고. 예,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이 남는다면 이제 본인이 가져가면서 또 월급 얼마 받는 거.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월급이 약간 올랐지만 산학금 오르는 게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반기지 않는 겁니다. 승객은 줄고요. 예. 예. 월급이 조금 오를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우리 예를 들어 갖고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주유소에 충전을 하더라도 아니면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시급 단위로 받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택시 노동자들은 실제로 2교대 근무 기준으로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식사 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된 또 노사 합의된 내용의 임금 지급 시간은 일일 6시간 40분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일하든 1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임금 받는 시간은 우리 택시기사들이 임금 받는 시간은 6시간 40분만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한테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이 이번에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6시간 40분만 인정을 해주면 나머지 거는 12시간, 11시간 근무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벌어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임금 제도가,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택시 노조가 이제 한국노총 소속 노조도 있고 대부분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입니다. 예. 근데 이 노동조합이 사실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업주를 대변하고 있고 또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토해양부의 택시 정책도 상당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노동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시 요금 인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개인 택시 기사들은 좀 환영을 하겠죠. 예. 개인 택시 기사들은 환영을 하겠고 사업주들은
택시 요금 인상 전이나 인상 후나 똑같은 이익을, 상당한 이익을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책임 산학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학금을 미달할 경우에는 기사들의 임금에서 미달액만큼 공제를 하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택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거의 노예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된 점이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택시 요금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금이 오르면 뭐 승차 거부도 줄고 또 승객 골라 태우기도 좀 많이 줄고 이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그 서울시의 뭐 택시 정책의 문제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히 다른 시도지사에 비해서 택시 정책을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예. 요번에 요금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 시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어떤 비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도 택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시 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문제는, 전혀,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또 과속, 불친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노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지만, 택시 노동자들이 거의 잘못된 근로계약, 실질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당분간 택시 정책이 크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시의 서비스 개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택시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의 그런 근로 조건이나 임금 개선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지금 주 40시간 제도 아닙니까? 예. 예, 노동법에 법정 노동시간이 일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죠. 그렇죠. 택시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최소한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로 따지면은 25일, 2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일일 8시간, 그리고 주 5일, 월 22일 정도를 근무하고 있고, 그 이상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이런 걸 받거든요. 예. 택시는 이런 걸 전혀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지금 6부제라든가 이런 6부제가 이제 5일이라고 하루 쉬고 5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 6일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택시가 너무 많다. 예, 택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로 조정을 할 것 같으면은 감차 효과가 한 25%가 발생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지금 한 5만 대 정도가 너무 많다라는 게 정부, 그리고 택시 노조, 그리고 택시 사업주, 개인 택시 모두가 지금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감차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 감차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택시에 1년에 약 8,500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이 유류보조금 그리고 부가세 경감액이거든요. 이것이 10수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원 제도를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물론 택시 노동자들한테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없애고 이 8,500억 되는 예산에서 감차 정부에서 기왕의 감차 예산 잡고 있는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한 1조 또는 1조 한 2천억 정도로 연간 예. 이렇게 감차를 한 3년 정도만 하면은 그 돈으로 대략적으로 개인 택시 한 5천, 6천 정도가 이제 거래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1조 정도씩 들여갖고 3년 감차를 하면은 한 5만 대에서 6만 대를 감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로 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택시 차량이 한 30%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 감차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거는 택시 노동자들한테 지원되도록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택시 노동자들한테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택시 사업주들한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이 잘못된 택시 정책을 개선하는 또는 감차 같은 부분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은 전반적으로 교통체증도 줄어들겠고요. 교통사고율도,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겠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이루어질 거고, 예,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예, 예. 감차 30% 된 만큼. 예. 무슨 말씀인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택시 요금만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택시 정책이 개선되고, 택시의 요금 체계도 또, 대중교통 체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 교통 체제로 택시를 좀 운영할 것인가, 이런 또 깊은 토론과 어떤 대안이, 노조, 그리고 사업주, 그리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부에서. 예.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 택시 요금으로만 서비스가 개선된다. 이거는 정말 아주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상우 사무국장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 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현안을 집중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 의견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분만요. 찌달찌다님, 장악당한 언론에 정확히 보도될지는 걱정이지만 개의치 않고 최소한 국민TV에 보도되겠지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중앙선관위 국감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능환 쇼를 환기시키고 수개표를 포기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한 것, 투표일 하루 전 18일에 투표일 후보별 득표율 등 문서 작성 경위 등 캐 물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부정선거, 부정개표에 주력하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다크 신사님 의견입니다. 장병들의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는 공약이 파기라고 하던데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불국사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걸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시군요. 한 분 더 소개해드리죠. 오곡정희님, 김용판이 누구랑 점심 먹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또 별도로 많이 의견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가 이모저모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정부 국감 오늘 시작이 됐죠. 전반적으로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법사위, 정무위, 또 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가 오늘 소관 부처 및 단계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올해 국감은 워낙 이슈가 많아서 여야 공방이 첫날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일부 부처가 지금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처음으로 서울, 과천, 세종 정부청사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첫날부터 기초연금 수정안, 또 교과서 이념 편향 문제,
4대강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국민들 또 관심이 있고 역시 여야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때문에 좀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 이 상임위가 좀 관심의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최근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이슈, 뭐 단연 기초연금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지금 안으로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죠. 이게 이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랬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30, 40대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는 지급 구조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예. 대선 공약 파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와 원칙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앞으로 복지 공약 전반적인 호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원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의 대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당사자가 자신이 납입한 돈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던 대목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최종안으로 발표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런 기초연금 방안이 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재가 없이 청와대에 최종안이 보고됐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오늘 새롭게 확인이 됐는데 이 점만 봐도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가 좀 다소 공색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진영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교학사의 그 친일 독재 미화 논란, 그 한국사 네네. 교과서 이것도 역시 큰 이슈인데 관련 상임위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교문위에서도 뭐 여야 간에 아주 논란이 치열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편향성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방어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역사 교과서 부실에 일조했다. 뭐 이런 반박도 내놨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정 요구를 받았고 수록된 사진의 58% 출처가 포털 사이트다. 부실 덩어리였다. 그러니까 친일 미화 논란 또 독재 미화 논란에 이어서 부실한 교과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친일과 독재의 미화 이것의 근거를 반공 반북 이념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현대사학회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양대 정부가 한 현대사학회를 앞세워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개혁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예.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금 교학사 교과서 이외에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사실상 지금 과거 정부 때 굉장히 잘못됐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는데요. 한 의원은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미, 친북 이 4개의 단어가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돼버렸다. 뭐 이런 지적도 했고요. 또 한 의원은 민주당이 작년 예산심의 때 역사교과서 감수 예산치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올해 들어서 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다. 이런 반박도 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번에 부실 교과서가 된 게 민주당 탓이다. 뭐 이런 지적이겠죠. 예. 이걸 두고 뭐 여야 간의 논란이 치열했는데 오늘 사실 교문위는 뭐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야당 의원들이 교학사 측의 증인 채택 요구 이걸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뭐 반박을 하면서 오전에는 사실 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국감이 속개가 됐는데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다가 친일 독재 미화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이런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붙였고요. 또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 이런 문구를 또 노트북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보면 참 우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도 좀 궁색한 네네. 그런 의사표시 아닌가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처음으로 또 세종청사에서도 국감이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는 정무위, 국토위, 농해수위 이 세 곳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곳은 정무위와 국토위였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 그 기관들은 국정과제 관리, 또 갈등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공약 확대, 또 정부와 공제 민사, 국가본체의 대선 개입 논란, 또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4대강 사업, 동양그룹 사태 이런 모든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다 다뤄졌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24명 중 12명이 영남 출신으로 영남 비율이 42%에 달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오히려 지역 편중이 심해졌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엊그제 논란이 됐었죠. 국가보훈처가 정치 편향적 안보 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작년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예. 안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갈등 관리와 규제 관리 시스템의 개선, 또 부처 간 칸막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4대강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텐데 이 소식 끝으로 네네.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감이 오늘 국토위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정말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감사원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응답서를 보내온 내용이 최근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해서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의 위장 사업이었다. 관련자들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반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돼 있고 보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 질의응답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4대강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이거는 국민들이 다들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관련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감사원에까지 일 처리하면서 문제 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네. 오늘 첫 국감 시작이니까 앞으로 또 19일 남은 기간에 이 부분은 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가겠지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